1659년 기해년 3월 11일 우암 송시열은 임금을 배알했다. 효종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관과 환관을 물렸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임금과 신하의 독대, 이른바 기해 독대였다. 밀실 정치를 금하던 조선에서 독대는 매우 파격적인 만남이었다. 금기를 낀 효종과 우암의 회동. 먼저 운을 뗀 것은 효종이었다. 오랑캐의 일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정예 포병 10만을 길러 오랑캐들이 예기치 못했을 때 곧장 산회관으로 쳐들어갈 계획이다. 의욕적으로 군사적 북벌을 계획하는 효종. 하지만 송시열은 북벌의 선행 조건을 제시한다. 예로부터 제왕들은 먼저 자신을 닦고 가정을 다스린 뒤에야 법도와 기강을 세웠는데 이것이 일의 순서이옵니다.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치욕적인 패배감을 안겼다. 오랑캐에 굴복했다는 모멸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벌. 이를 위해 우암은 조급한 군사적 행동보다 임금의 수양이 먼저라고 주장한 것이다. 효종은 군사적 북벌에 무게를 두었지만 우암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다. 북벌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대부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우암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시 송시열의 학문적, 사상적 영향력은 막대했다. 이를 방증하듯 송시열의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3000번이나 거론된다. 이는 역대 그 어느 왕보다도 많은 횟수다. 17세기 전란으로 신음하는 조선에서 그는 무슨 꿈을 꾸었을까? 굽이치며 흐르는 물결이 마치 비단처럼 아름답다 해서 이름 붙여진 강 금강. 금강 상류에 위치한 대전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받은 땅이라는 의미로 복지라고도 불렸다. 산 좋고 물 맑은 한밭 대전의 옛 중심지는 회덕현이었다. 동서가 30리, 남북이 60리가 채 되지 않는 호서지방의 작은 마을 회덕. 이곳의 지명은 덕을 품은 대인이 배출되기를 염원하는 조상들의 바람을 담아 논화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 때문일까? 회덕현은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을 배출했으며 양송으로 불리며 송시열과 함께 조선 성리학을 세운 송준기를 키운 땅이다. 또한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고향이다. 특히 이 지역 출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송시열이다. 대전시 동구 소재동.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가면 1653년에 우암 송시열이 직접 지은 고택을 만날 수 있다. 담장도 없이 디귿자형 건물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우암의 옛집. (4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하고 없어졌지만 대나무 숲만은 여전히 그의 고택을 지키고 있다. 남간을 개창을 하셨죠.
남간이라는 아주 말하자면 험하고 산인데 그걸 개창하셔가지고서 거기다 집을 짓고서 사셨습니다. 아주 말하자면 아주 젊으실 적에. 그랬다 그 이후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45대쯤 여기다 집을 짓고서 사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방죽이 한 2만여 평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배를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배를 갔다 돌아와 보시니까 집이 다 상했어요. 그 모두 문인들이 나서서 이걸 고쳐드린다고 모두 자목을 드리고 모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말씀이 그러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난 이것만도 족하다.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평생 수학을 교과서로 삼으며 수신을 강조했던 우암의 검소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살림집. 사람들은 이 집을 일컬어 송자고택이라고 부른다. 송자라는 칭호는 송시열을 동방의 주자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성현의 칭호를 얻은 우암. 그의 위상은 대전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낮은 야산의 비탈에 2단으로 축대를 쌓아 털을 닦은 회덕향교. 향교는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서 나라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이다.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곳 명륜당. 우암도 이곳에서 수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자와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성현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인 대성전. 유교의 대가들만이 오른다는 문묘에도 우암의 위패를 발견할 수 있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5 성인이 있는데 공자, 안자, 정자, 자사, 맹자 이렇게 5 성인하고 한국 18에는 모두가 배양이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우암께서 이렇게 배양이 되신 거 보면은 훌륭하신 거거든요. 문묘에 종사됐다고 하는 것은 유학자로서 최대의 영예다. 또한 문화적, 정신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송시열을 송자라는 성현으로 인정한 것은 비단 같은 학파의 문인이나 후손들뿐만은 아니었다. 우암 사적공원 내 장판각은 송자대전 목판본을 보관하고 있다. 정조의 명으로 만든 책 송자대전은 송시열이 쓴 책과 편지 글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암에게 송자라는 칭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린 것이다. 이것은 송자 대전판입니다. 이것은 정조 11년에 간행이 됐어요. 판각이 됐는데 순종 때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남간정사에서 유림들과 그다음에 자손들이 송씨 자손들이 다시 재판각한 것이 여기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일한 책 송자대전. 모두 236권으로 되어 있는 송자대전은 학자의 개인 문집으로서는 가장 방대한 양이다. 왕이 직접 쓴 어필 발문은 물론이고 왕이 직접 지은 어제 묘비명까지 들어있어 송시열의 정치적 입지를 짐작하게 한다.